용해도와 역용해도. 용해란 용매인 물분자가 각각의 반대 극성을 통해 용질을 분해시켜 소금처럼 이온과 쌍극자의 힘 또는 설탕이나 에탄올처럼 쌍극자와 쌍극자의 힘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화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은 더욱 복잡하여 용매가 물분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용질이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과 쌍극자의 힘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도란 어떤 물질 용질이 다른 물질 용매에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는지 그 한계치를 나타내는 화학적 척도입니다. 이때 용질은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물과 같은 녹이는 물질입니다. 용해도란 용질만의 능력이나 용매만의 능력이 아니며 용질과 용매가 같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설탕의 용해도를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정 온도까지 넣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용해도의 단위는 용매 100g당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입니다. 만약 20도씨에서 소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약 36이다라고 한다면 20도씨의 물 100g에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최대 36g까지만 녹일 수 있고 그 이상은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여 소금은 더 많이 녹게 됩니다. 문제는 소금물의 온도가 식게 되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금은 과포화되기 쉬운 용질은 아닙니다. 즉, 소금은 온도를 높인다고 더 많이 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산칼륨, 붕산, 아세트산 나트륨, 설탕과 같은 용질은 온도 증가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여 식을 때 과포화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이러한 과포화 용액은 일반적인 용액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가집니다.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는 과포화 용액의 불안정한 특징을 역이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딱이 난로에는 과포화된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어서 미세한 마찰에도 결정화 열을 방출합니다. 제약 및 반도체 산업에서 재결정을 통한 고순도 정제에 사용됩니다. 과포화 상태는 순수한 용질 분자들만이 자석처럼 씨앗 결정액에 달라붙어 거대하고 순수한 결정을 이룹니다. 뽑기나 탕후루에서 설탕이 유리나 사탕처럼 결정을 이루는 것은 설탕의 과포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공 강우를 만들 때 구름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고 있는 과포화 상태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과포화 용액은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채 외부에서 자극만 주면 고체로 변할 준비가 된 상태와도 같습니다. 역용해도는 용해도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질 즉 일반적인 염들은 온도가 오를수록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더 많이 녹아들어갑니다. 반면 수돗물에 들어있는 판산칼슘이나 황산칼슘, 수산화칼슘과 같은 성분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하는 역용해도를 가집니다. 위의 그래프는 용해도와 역용해도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오를수록 녹지 않는 역용해도를 가지는 물질에는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황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체이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너무 활발해져서 물 속에 붙잡혀 녹아있지 않고 탈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한편 탄산칼슘은 기체가 아니라 단단한 고체인데도 온도가 오르면 오히려 물에 덜 녹는 역용해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온도 증가에 따라 용해도가 높은 물질들은 흡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탄산칼슘은 발열 반응을 합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는데 굳이 발열 반응을 촉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역반응이 증가합니다. 수돗물을 끓이거나 뜨거운 물을 받아두었을 때 하얗게 돌가루 앙금이 가라앉는 현상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물질 예를 들면 소금이나 설탕 등은 물이 뜨거워질수록
더 잘 녹지만 수돗물 속에 녹아있는 특정 미네랄 성분은 반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떨어지며 이온들이 염을 형성하여 침전물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슘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이 녹아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결합된 상태는 탄산수소칼슘입니다. 찬물에서는 이온 상태로 안정되게 녹아 있어서 물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탄산수소이온이 열분해를 일으키며 화학 반응을 시작합니다. 탄산수소이온이 열을 받으면 탄산이온, 물, 이산화탄소로 열분해됩니다. 이때 탄산이 가음이온과 칼슘이 가양이온이 결합하여 불용성염인 탄산칼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작은 회색 돌 스케일 정체입니다. 탄산수소이온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 물속의 가스 형태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화학 평형이 생성물 쪽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탄산이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탄산칼슘의 침전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보일러 등에 자주 발생하는 스케일 앙금은 수돗물 속의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증거이며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은 아닙니다. 전기포트나 온수기 그리고 보일러 내부에 이 회색 침전물이 자주 쌓인다면 구연산이나 식초, 아세트산을 넣고 끓여주면 말끔히 녹아서 사라집니다. 산이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만나면 산과 염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식초를 만나면 물에 아주 잘 녹는 아세트산 칼슘 형태로 바뀌면서 이온화되어 녹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탄산 성분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구연산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물에 잘 녹는 구연산 칼슘이 만들어지면서 침전물이 제거됩니다. 특히 구연산은 식초 아세트산보다 스케일 제거 효과가 훨씬 뛰어난데 여기에는 킬레이트 반응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구연산 분자는 구조적으로 금속인 칼슘 이온을 마치 개가 집게발로 물건을 꽉 움켜쥐듯 둘러쌀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탄산칼슘에서 칼슘 이온을 떼어내면 구연산 분자가 그 칼슘 이온을 가운데 두고 여러 군데에서 결합하여 안정적인 착화합물 착이온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킬레이트 결합이 형성되면 칼슘 이온이 다시 탄산이온과 결합하여 돌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하며 물에 잘 녹는 구연산 칼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